누가 하려고 숨고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말은 변치 말고 우리 함께 살았세 전하게나 고한 남자 시겁든 우리 지금 이 허물을 바람에 내주세 얼굴만 쳐다보고 그 누가 아파하리요 숨고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말은 변치 말고 우리 함께 살았세 변치 말고 우리 함께 살았세 사랑해라 고한 남자 자신이 없는 우리 지금 이 허물을 바람을 내주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 MC 정재율입니다. 오프닝으로 유예진 씨의 세워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제 70일의 광복절을 맞아 경찰방송에서 실시하는 특집방송 명사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실 명사님은 국가정보원 1급 관리관으로 퇴직하시고 미국 UCLA 기업 경영과정 연수 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를 하셨던 아산시정연구원 이교식 원장님을 모시고 남과 북에서 바라보는 광복절의 의미와 동족 간의 전쟁으로 분단되어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왜 광복절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30여 년간 국가정보원에 몸담으셨던 이교식 원장님은 국가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올해로 71번째를 맞이한 광복절을 맞는 의미가 좀 남다르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정말 좀 감격스러운 날이죠. 잃어버렸던 우리 주권을, 영토를 되찾은 그런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일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산화하신 고귀한 분들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년들을 기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은 과연 이 시절로 돌아가서 1919년 이 무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었으면 내가 그분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본받아야 될 분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919년 잘 아시는 3.1 독립운동, 이때에도 그 일제의 그 탄압과 감시 또 가혹한 형벌을 딛고 독립운동을 하셨지요. 또 이어서 1920년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 또 김자진 장군께서 청산리 전투 등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 번째 의거가 있었죠. 이봉창, 또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은 바로 폭탄 투하 또 저격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거의 죽음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국 광복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저같이 늘 날마다 국가정보원에 출퇴근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저에게 주어졌다면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자문해 볼 때가 많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다른 하나는 유가족 분들도 계시고 본인도 아직 유공자분들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도와줄 길은 없는지 늘 생각하는 것이 이 광복을 기억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잠깐 들어봤는데도 우리 유시 원장님은 정말 애국자라는 게 가까이서 느껴집니다. 원장님은 국가 일을 하시면서 북한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느끼는 광복절의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북한에 많이 갔다 오셨던 느낌 또는 북한에서 그 광복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연합군과 미국의 도움도 있었고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있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로지 우리 인민을 해방시킨 사람은 저는 김일성 실험입니다. 이런 생각들 뿐입니다. 또 그리고 간간히 그분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제의 압제에서 또 괴뢰도당의 압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남한 인민들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라고 우리와는 상반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같은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생각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광복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국가 일을 수십 년간 해오신 이규식 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 중에 지금 아직 진정한 의미 광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전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감합니다. 사실 1945년에 우리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진정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 선포된 것은 1948년이죠. 그래서 1948년이 진정한 독립이다라는 분도 계신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올해는 71주년이 아닌 광복 68주년이 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국토가 원래의 국토에서 지금 북한이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 주권도 우리가 되찾고 영토도 되찾은 그런 광복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의 태극기를 휘날릴 때 그때가 우리가 후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규식 원장님도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북한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국민들 가운데 남한은 미국 때문에 38선으로 분단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38선을 만들었다. 그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미국을 폄하하는 그러한 분도 사실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내서 그런 오늘의 시각으로 현상을 볼 게 아니고 그때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점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국가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장을 내세울 만한 발언권이 있는 입장에 있지 못했지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도 관심은 일본 또 유럽 쪽에 있었지 한반도는 그들이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의 실제적인 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사실상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원폭 투하죠. 8월 6일 날, 8월 9일 날 이때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정세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군의 경우에는 겨우 이제 오키나와에 상륙한 시점이었고요. 또 반면에 소련은 원폭이 투하되자 야 이때다 해가지고 8월 8일 날 바로 북한으로 군대를 진주시킵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때 남한까지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의 그 영향에 들어갈 입장에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고 초의 장막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38선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는 있었죠.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쉬운 건 우리 한국과 북한의 어떤 서로 협의가 아니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생겼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방 후 남한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지며 사이가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동족 상쟁의 아픈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 사회는 국가정보원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국가정보원이 잘한 일은 또 국가정보원뿐만 아니고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도 잘한 일은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은 항시 말이 날 때는 나쁜 말만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국가정보부 직원들은 감수해야 됩니다. 또 그와 유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죠. 또 경찰이나 군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점에서 감히 그 독립운동가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이런 그 경찰, 군, 국정원은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모두 소중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수십 년간 근무하시면서 북한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혹시 말씀 있으시면? 사실 이렇게 국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밝히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에 여러 차례 또 그리고 신포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금강산, 평양 등 한 10여 차례 좀 제일 많이 다녀온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들이 좀 많이 아는 곳 위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평소 TV 속에 비추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원장님께서 지금 10여 군데 다녀오신 그곳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떻습니까? 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갔을 때인데 일하러 오신 분들 한 수십 명이 줄을 지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도대체 이게 불빛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온통 새카마시고 그리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뼈가 앙상한 뼈가 이렇게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북한 정권이 우리 동포 국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 애처로운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다. 생활상 중에 또 하나로는 어떤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너무도 철저히 통제된 점에 대해서 통제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또한 깜짝 놀라고 울분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현장에서의 일인데요. 우리 상봉단은 대한민국의 가족들은 자유롭게 상봉장 주변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배회하시고 경치도 감상하시는데 북측의 상봉단은 일렬로 줄 서진 데에서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또 기타 볼 일이 있을 때에도 조심스러워하고 금 같은 게 그어져 있으면은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방송용 마이크가 있어도 그 손을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전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억압되고 억눌린 그러한 생활상을 봤을 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진정한 광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은 TV 속에서 보이는 분들과 실제로 가신 분들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이었다. 결국은 빨리 그분들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통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규식 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 정보에 대해 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본인들은 잘 모르면서요. 간단한 국가 정보 홍보, 간단한 정도만, 그리고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가 부르는 일이면은 국가가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면은 장소 또 어떤 일의 성격에 불문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근포로 납북자 문제를 다루었던 적십자 회담에 그때 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참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시장의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아주 유익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경제 교류 측면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정보부 직원들은 다른 정보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또 국민을 위해서는 항시 앞장서서 일하고 그리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서 국가에 손해가 되는 일이 없는지 항상 부단히 연구하고 또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1996년도였죠. 그때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슈퍼노트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죠. 이것을 추적하던 직원이 우화독소의 피습으로
사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우아독수라는 것은 북한 공작원들이 잘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부 직원들은 잘된 일이 있으면 그래도 숨기고 또 공이 특별한 공이 있으면 국가정보부가 아닌 다른 외교부나 통일부 이런 쪽으로 공을 넘겨야 됩니다. 국가정보부인이든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공을 세웠을지라도 국가를 위해 넘겨야 되고 또 그 이상의 아픔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정말 이계식 원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도 존경스럽고요. 지금 저희가 분단돼서 평화 정전된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때 아픔을 망각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자기만 좋다, 자기 말만 믿어라, 자기 의견이 최고다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위기가 오고 있고요. 또 북한은 이제 핵무기로 전 세계에도 위협하지만 또 특히 저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문지 상의 여론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계식 원장님은 과연 북한이 전쟁을 또 일으킬까요?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북한과 한국을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전쟁 예측을 제대로 했던 적은 사실 몇 번 안 될 겁니다. 불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날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이 북한 사회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폐쇄돼서 정보가 그렇게 획득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리고 또 한 사례로는 1994, 5년 극심한 가뭄 또 극심한 홍수로 인해서 국민생활이 아주 피폐해져서 세계를 내놓으라 하는 유명 언론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3년 이내에는 망한다. 또 5년 이내에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등 예측을 분석력이 뛰어난 각국의 언론사들이 70% 이상 곧 망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측 불가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 형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념, 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군사 집단이 정치 집단이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응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국론이 결집돼야 합니다. 항시 보면은 국론이 결집되었을 때 멸망한 국가는 거의 없지요. 국론이 분열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특히 10대, 20대 초중반까지도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렇게 뛰어난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세계 제1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역사적인 사실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올렸는데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만치 어려운 시절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사 교육,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 나쁘냐, 미군이 나쁘냐, 북한군이 나쁘냐, 미군이 나쁘냐고 했을 때 오히려 다들 알고 계시죠. 미군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데서부터가 아니고
내 자식부터 내 이웃부터 이렇게 사실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 보려면 아시다시피 국익을 위해서는 또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의원 몇 분인가 6분인가가 중국에 다녀오셨죠. 네, 이것은 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대담하게 되면 싸움 잘하는 골목 대장의 프로 태권도나 격투기 선수들과 맞붙는 그런 형상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네, 경찰방송 8.15 광복 특집 방송을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진지했고 좀 네, 원장님도 조금 약간 많이 어려워하신 것 같은데 너무도 말씀을 잘하시지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원장님은 노래도 잘하신다는 또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원장님의 18번 곡 우리 전선야곡 노래 한번 듣고 잠깐 쉬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잎이 휘날린 전선에 닿을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순도 작은 돌아오는 뒷가에 장부에 이름 넣어주신 어머니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네, 우리 원장님은 1절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시 자리를 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뭐 말씀도 잘하시는데, 노래도 정말 잘하시니까, 팔방미인, 우리 원장님, 다음 행보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우리 가수분, 초대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영호남의 짝사랑입니다. 영원히 잘 만난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
이규식 원장님의 고향이 충남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도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계신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산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처벌받으신 분들만 193명이 계십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고귀한 희생인데요. 처음에 아산 지역에서의 그 독립운동은 온양온천으로 유명한 온양에서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차로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차로 3월 말부터 1919년이죠. 1919년 3월 말부터 이것이 몇 달의 지역까지 번져서 이러한 불길이 4월 4일에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기 이제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4월 4일에는 아산에는 아산만을 끼고 부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은 농사를 지으시고 반은 노동을 하시는 분들 우리지구에서 200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그리고 이분들이 또 헌병 주재소를 습격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 분이 순국하시고 그리고 144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체포되셨습니다. 이때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양문화관에서는 선장 현장에서 이것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아산시에서도 또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규식 원장님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시는 등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참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일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그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바뀌어지는 듯 싶습니다. 2008년도 동창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갔다 올 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아산에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빨리 그렇게 일찍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 서울에 올라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그래서 결심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친구 말도 있었지만 한구석에 감춰져 있던 것은 축적되어 있던 것은 어머니의 품 같은 어느 때마다 느껴지는 우리 고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정원에서 경제 파트에서 또 근무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아산이 잘 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아산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를 봤을 때 아산시에서 가장 관심 많고 사람들에게 이슈로 떠오르고 또는 이 부분은 내가 뭔가 아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혹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산에서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몰아주시는 것은 10월 달에 있는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한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대해서 아산만의 우리 관할구역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안이 아닌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현안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경제구역에 있었던 우리의 수계가 60만 5천 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근 도시에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주권이나 영토를 빼앗겼을 때는 그것은 최소한 무능자, 또 매국노 등으로 역사에 질타를 받습니다. 우리 아산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그리고 이것을 방조했거나 또 대처에 소홀했다면 이런 지도자는 마땅히 온양원 천역 광장에서 속고 대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규식 원장님이 아산의 지도자로 준비하시면서 평소에 늘 생각하는 어떤 좌우명 그리고 좌우명과 더불어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두 분 좌우명과 멘토로 삼고 싶은 분 두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그 멘토로는 우리 전국 최우수 국회의원은 계속 연이어서 7회 이상 하신 그런 이명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존경하고 있고요. 또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명은 글쎄요, 손우후락을 항시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우한, 근심거리는 제가 우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느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과 성과는 맨 나중에 저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이 저희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규식 원장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는데 또 책도 2권이나 내셨습니다. 저서로 아산인이여 아산발전의 승부사가 되자 그리고 아산에 꿈이 있으신데요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공도 원래 계열도 경상대학 쪽이고요. 또 특별히 잘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해서는 유독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에 있을 때도 경제 파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아산에서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산 땅에 역사가 들어섰는데 그것은 다른 도시명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아산역이라고 붙이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들을 기고문이나 또 그리고 수필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아산발전의 승부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첫 번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시내를 또 각 읍면동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때 느꼈던 것은 시 형태로 또 그리고 또 수필 형태로 사실은 제가 현재 아산 문인협회하고 아산 시인협회도 회원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작성했고 제가 그린 그림도 또 이 책 속에는 한 점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규식 원장님은 다방면에 정말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말씀, 노래, 책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누구와 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원장님 쓰신 아산에 대한 책 2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규식 원장님의 가족 관계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만 혹시 예쁜 따님 또는 멋진 아드님 어떻게 구성될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따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저를 닮지 않은 이쁜 딸이 있습니다. 네, 아내를 닮은. 네. 어떻게 지금 사회자님과 그렇게 닮지 않으면서 이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딸 참
딴 분들이 그 따님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둘다 쌍둥이 아들들이지 둘만 있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딸이 낳았으면은 아마 첫째 쌍둥이의 이름은 이강산, 이강토 이렇게 되는데 딸 낳았으면 아마 이나라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이 무렵만 해도 거의 출산을 지금은 장려하지만 그때 억제하셨죠. 그래서 딸 자식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잘 낳은 딸 하나 열 낳든 안 부럽다 이런 식이어서 혹시 또 진급에도 보면은 주위에서 어쩐지 자식이 많은 분들은 자녀가 많은 분들은 진급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등등 정부 시책에 맞추는 것이 맞다가도 생각해서 그렇게 둘과 고생하는 처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딸이 없을지라도 우리 멋진 쌍둥이 아드님과 우리 아내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계획들로? 우리 아사는 온 국민이 추앙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가 있는 충전의 고장입니다. 소년들의 나라 사랑 정신 또 그리고 희생 정신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당면하게는 공직에 있을 때에도 경제 분야에서 근무했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아산 시민이 잘 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앞날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행동으로 직접 나가면서 아산 시민을 주민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오늘 내려가면은 바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특집 명사의 대담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교식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이교식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아요? 예.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게 아닌 것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한번 풀어주십시오. 아가 무엇입니까? 예, 이거 잘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아산의 아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아산의 아들, 아산하면 이규식, 이규식하면 재치까지도 정말 넘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원장님 마지막 또 초대 가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분을 노래 듣고 저희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진동민 씨입니다. 생각이 난다. 그 이름 그 꽃피시 몰래 한 그 사랑 그 커피와 지난 사랑 생각이 난다. 사랑했기에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잔 사랑한다고 키스를 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 커피숍 사랑의 눈을 뜨던 나의 마음에 가로린 당신 생각이 난다 사랑한다고 기스해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 옛날 그 커피숍 사랑의 눈을 뜨던 나의 맘에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네, 네,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찰방송 8.15 광복 특집방송 명사의 만남 이규식 원장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인사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그 애청해 주시는 우리 경찰방송 그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